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널티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다수의 예측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과적합이 우려될 때 페널티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예측 변수의 개수가 축소된 보다 간명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페널티 회귀 분석의 개념과 분석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회귀 분석 강좌에서 다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페널티 회귀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널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지나치게 많은 예측 변수를 갖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모델의 설명력에 덜 기여하는 예측 변수의 회귀수를 0으로 만들거나 혹은 0에 가깝게 축소합니다. 예측 변수 회귀수를 0으로 만드는 페널티 회귀 분석을 라쏘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예측 변수 회귀수를 0에 가깝게 축소하는 페널티 회귀 분석 기법을 리츠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라쏘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모델의 설명력에 덜 기여하는 예측 변수 회귀수를 0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그 회귀 개수를 갖는 예측 변수를 모델에서 제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델의 복잡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측 정확도가 비슷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측 변수의 개수가 작은 간명한 모델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변수의 개수가 작다는 것은 모델의 복잡도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과적합의 위험이 작은 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R을 이용을 해서 페널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라쏘 회귀 분석을 이용한 페널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라쏘 회귀 분석은 기여도가 낮은 예측 변수 회귀수를 0으로 만들어 예측 모델에서 제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 모델 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예측 변수만이 포함됩니다. ML벤치 패키지에 포함된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티스 2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라쏘 회귀 분석 기반의 페널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티스 2 데이터셋에는 환자의 당뇨병 여부와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768개의 관측값을 포함하고 있고 9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개의 변수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다이어비티스 변수는 예측 모델에 의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로서 당뇨병 여부를 나타내는 2개의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앞의 8개 변수는 예측 변수입니다. 이 8개의 예측 변수를 이용하여 당뇨병 여부를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티스 데이터셋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으로부터 결측값을 제거하는 전처리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결측값을 제거하고 피마 인디언 다이어비티스 3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캐럿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create data partition 함수를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3의 비율로 분할해 보겠습니다. create data partition 함수의 첫 번째 인수 y인수에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p인수에는 훈련 데이터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7:3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p인수에는 0.7을 지정합니다.
리스트 인수에는 false를 지정해서 훈련 데이터에 대응되는 데이터 인덱스가 리스트 구조가 아닌 행렬 구조로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생성해서 diabetes.train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적절히 잘 분할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의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당뇨병 환자의 수와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는 모두 275개의 관측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당뇨병 환자는 91명입니다. 비율을 계산하면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약 33% 정도가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는 117개의 관측값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39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비율로는 약 33% 정도입니다. 따라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모두 당뇨병 환자를 33%를 포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결과 변수의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모델 생성을 위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데이터가 잘 분할이 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 동일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create data partition 함수가 그러한 작업을 해준 겁니다. create data partition 함수는 전체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분할할 때 전체 데이터셋에 포함된 결과 변수의 범주의 비율이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된 당뇨병 환자의 비율 33%는 전체 데이터셋에 포함된 당뇨병 환자의 비율이기도 합니다. 훈련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페널티기 분석을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생성하고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페널티기 분석에서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람다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람다는 페널티의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glmnet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cv.glmnet 함수는 교차 검증을 통해 최적의 람다를 산출합니다. cv.glmnet 함수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에는 각각 예측 변수 행렬과 결과 변수 벡터를 지정합니다. 패밀리 인수에는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패밀리 인수에 바이노미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라스 회귀 분석을 바탕으로 한 페널티 회귀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알파 인수에는 1을 지정합니다. 알파 인수에 0을 지정하면 리치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cv.glmnet 함수는 포뮬러 형식의 모델 설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 변수와 결과 변수를 각각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 변수는 행렬 형식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결과 변수는 벡터 형식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cb.glmnet 함수는 예측 변수로 숫자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셋에 범주형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사전에 더미 변수로 변환되어야만 합니다. 모델.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하면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델.매트릭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포뮬러 형식으로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관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모델.매트릭스 함수는 모델에 투입할 예측 변수 행렬을 생성하고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한 예측 변수 행렬을 x란 변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생성된 예측 변수 행렬을 출력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열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을 제거하는 추가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변수 벡터를 별도로 생성해서 y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결과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숫자 형식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사건 발생과 미발생을 각각 1과 0으로 코딩되도록 범주형 변수를 변환해서 y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예측 변수 행렬과 결과 변수 벡터를 cb.glmnet 함수의 x인수와 y인수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cb.glmnet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별도의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교차 검정 객체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예측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람다는 교차 검정 객체의 람다.min 원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정 수준의 예측 정확도를 보장하면서 가능하면 복잡하지 않은 간명한 모델을 구축하는 겁니다. cv.glmnet 함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차 검증 객체의 lambda.1se 원소에 또 다른 람다를 제공합니다. 교차 검증 객체의 lambda.1se 원소에 제시된 람다는 최소 예측 오차의 한 개의 표준 편차 범위 내의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들 가운데서 가장 예측 변수의 개수가 작은, 다시 말해서 가장 간명한 모델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lambda.1se의 람다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예측 정확도는 희생할지 모르지만 일반화 가능성은 높아진, 다시 말해서 과적합의 위험은 줄어든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ambda.min의 람다와 lambda.1se의 람다를 사용하여 생성한 회귀 모델의 회귀 개수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먼저 lambda.min의 람다를 사용한 회귀 모델로부터 회귀 개수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lambda.1se의 람다를 사용해서 구축한 회귀 모델로부터 회귀 개수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회귀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lambda.min의 람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7개의 예측 변수를 갖는 회귀 모델이 구축됐습니다. 반면에 lambda.1se의 람다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6개의 예측 변수를 갖는 회귀 모델이 생성돼서 모델의 복잡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두 예측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측 오차를 최소한 람다를 사용한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해서 diabetes.gnet1이라는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예측 모델은 glmnet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glmnet 함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cb.glmnet 함수와 대부분의 인수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x인수와 y인수에는 각각 예측 변수 행렬과 결과 변수 벡터를 지정하고 패밀리 인수에는 결과 변수의 확률 분포인 바이노미알을 지정합니다. 알파 인수에는 2를 지정해서 라쏘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람다 인수에 교차 검증 객체로부터 추출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람다인 람다.min 원소에 있는 값을 지정합니다. 이어서 테스트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예측 변수 행렬을 생성을 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모델.매트릭스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 확률을 계산합니다. 프리딕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예측 모델을 지정합니다. newx 인수에는 테스트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예측 변수 행렬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타입 인수에는 리스판스를 지정해서 확률로 결과값이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측 확률 0.5를 기준으로 당뇨병 여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예측 확률이 0.5보다 크면은 당뇨병 환자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판정 결과와 예측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수치는 실제 판정 결과와 예측 모델에 의한 예측 결과가 일치하는 케이스의 개수입니다.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75.2%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명도를 높인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람다 값으로 람다.min에 포함되어 있는 람다 값을 지정하지 않고 람다.1s에 포함되어 있는 람다 값을 지정합니다. 감명도를 높인 예측 모델의 경우에 예측 정확도는 75.2%로 계산됐습니다. 우연히도 앞서 예측 정확도를 최소화하는 람다를 이용한 예측 정확도와 동일한 값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예측 변수가 포함된 일반적인 이항 로이스트 회귀 분석을 수행해서 앞서의 페널티 회귀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GLM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예측 모델을 생성합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하여 예측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확률을 당뇨병 환자 여부를 나타내는 두 개의 범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혼동 행렬을 생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측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측 정확도는 72.6%로 산출됐습니다. 예측 모델에 모든 예측 변수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생성한 두 개의 페널티 로이스트 회귀 모델의 예측 정확도에 비해서 더 낮게 계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모델의 간명도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모델의 예측 정확도 관점에서도 일반적인 이항 루시드 회귀 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보다는 페널티 회귀 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생성한 두 개의 페널티 루시드 회귀 모델은 예측 정확도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투입된 예측 변수의 개수를 고려할 때 람다.1S에 포함된 람다를 이용한 페널티 루시드 회귀 모델이 세 개의 모델 가운데는 일반화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널티 루시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